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할을 정해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대상과 형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7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심화 과정입니다. AI에게 단순히 질문하는 것과 AI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설계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깊이, 문체, 정확도, 실무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둘째, 어조 및 스타일 지정하기. 셋째, 구분기호 활용하기. 넷째, 단계 활용하기. 다섯째, AI에게 질문시키기. 여섯째, 예시 제공하기. 일곱째, 평가기준 제시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먼저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AI에게 자료를 조사하거나 정리해 달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AI 교육에 대해 조사해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정리해줘.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줘.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죠. 하지만 답변이 너무 넓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근 기업교육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면은 AI는 단순히 AI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대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관점으로 답변을 주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왜 필요한지, 법적 의무, 사고 예방, 기업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답변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단순히 주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시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정해준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어조 및 스타일 지정하기입니다. AI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내용뿐만이 아니죠. 말투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가볍거나 너무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단순해서 아쉬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에는 원하는 어조와 스타일을 넣어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 설명해줘 라고만 하지 말고 자, 다음과 같이 요청 한번 해보세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한 강의체로 설명해줘. 또는 기업 교육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줘. 또는 유튜브 영상 원고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작성해줘. 자, 같은 내용이라도 스타일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일반 설명문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I는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하지만 강의체로 바꾸면 생성형 AI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에 맞춰 글이나 이미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체로 한번 볼까요? 생성형 AI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콘텐츠 제작 효율화를 지원하는 핵심 디지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무엇을 써줘 에서 끝내지 말고
어떤 느낌으로 써줘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분기호 활용하기입니다. 프롬프트가 길어질수록 AI는 어느 부분이 지시사항이고 어느 부분이 참고 자료이며 어느 부분이 출력 형식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대괄호라든가 번호, 따옴표, 구분선 같은 기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원고를 요약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래 원고를 요약해줘. 자, 여기에 원고 내용을 넣고 요약 조건은 핵심 내용만 5줄로 정리해주고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줘. 유튜브 설명란에 넣을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줘. 출력 형식은 제목, 요약문, 해시태그 이렇게 구분해주면 AI가 훨씬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죠.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역할은 당신은 기업교육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대상은 AI를 처음 배우는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목적은 생성형 AI 교육의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작성 방식은 유튜브 10분 강의 원고로 작성해 주세요. 조건은 쉬운 사례 2개를 넣고 마지막에는 휴먼 리소스 코리아 교육 안내를 자연스럽게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프롬프트가 길어져도 구조가 분명해지는 거죠. 구분 기호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장식이 아니라 AI가 지시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실무 기술인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로 단계 활용하기입니다. AI에게 복잡한 일을 한 번에 시키면 결과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교육 10분짜리 유튜브 원고 작성해줘 라고 하면 바로 원고가 나오긴 하죠. 하지만 목차가 부족하거나 사례가 적거나 홍보 문구가 어색하거나 결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자, 먼저 AI 교육 10분 유튜브 원고의 목차를 5개로 구성해줘. 자, 그 다음에는 각 목차별로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줘. 마지막으로 전체 원고를 자연스럽게 강의체로 완성해줘. 이렇게 하면 작업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강의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1단계는 교육 대상 분석, 2단계는 학습 목표 설정, 3단계는 목차 구성, 4단계는 본문 원고 작성, 5단계는 사례 추가, 6단계는 마무리 멘트 작성, 7단계는 썸네일 문구와 설명란 작성입니다. 보고서, 제안서, 교육과정 설계, 유튜브 원고, 홍보문처럼 구조가 중요한 작업일수록 단계 활용은 매우 효과적이죠. AI에게 복잡한 일을 맡길 때는 한 번에 완성해줘 보다 순서대로 진행해줘가 더 좋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AI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AI가 생각하고 작업할 순서를 설계해 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AI에게 질문시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내가 질문하고 AI가 답하는 방식만 생각을 하지만 고급 프롬프트에서는 반대로 AI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유튜브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먼저 질문해줘. 또는 교육과정 홍보문을 작성하기 전에 대상, 목적, 강조점, 문체에 대해서 나에게 5가지 질문을 먼저 해줘. 그러면 AI는 바로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고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영상 길이는 몇 분 정도인가요? 전문적인 분위기를 원하시나요? 쉬운 강의체를 원하시나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관명이나 연락처가 있나요? 마지막에 홍보 문구를 넣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고 나면 결과물은 훨씬 정확해지죠. 특히 기획 단계에서는 AI에게 바로 쓰게 하기보다 먼저 질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튜브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주제로 10분짜리 원고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바로 원고를 쓰지 말고 좋은 원고 작성에 필요한 질문 5가지를 먼저 해주세요. AI는 답변 도구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주는 질문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자, 6번째, 예시 제공하기입니다.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에 예시를 보여주면 그 패턴을 더 잘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문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 아래 예시와 비슷한 톤으로 홍보문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시는 AI에게 이런 느낌으로 해줘 라고 보여주는 샘플인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설명란을 만들 때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아래 예시처럼 첫 문장은 문제 제기, 2번째 문장은 영상 내용 소개, 3번째 문장은 구독 유도, 마지막 문장은 문의 안내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AI는 단순히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를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특히 말투, 구성, 길이, 표현 방식이 중요할 때는 예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이거죠. 자, 7번째, 평가 기준 제시입니다. AI에게 결과물을 만들라고만 하지 말고 좋은 결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10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목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요청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유튜브 제목 10개를 만들어줘. 기준은 호기심 유발, 짧은 길이, 클릭 유도, 과장 없는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제목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죠. 이 문장을 더 좋게 고쳐줘 보다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고 문장이 짧고 전문 용어가 적으며 신뢰감이 느껴지도록 고쳐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라면 논리성, 객관성, 전문성, 간결성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유튜브 원고라면 쉬운 설명, 공감, 시청, 지속력, 마무리 메시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문이라면 신뢰감이나 혜택 전달, 행동 유도, 과장 없는 표현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좋은 프롬프트는 무엇을 만들지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잘 만들지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중심으로 실무형 통합 프롬프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 리소스 코리아의 AI 활용 교육을 홍보하는 유튜브 원고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역할, 당신은 기업교육 전문 유튜브 원고 작가입니다. 대상은 AI를 처음 배우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교육 담당자입니다. 목적은 휴먼 리소스 코리아의 AI 활용 교육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고 교육 문의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식은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 보고서 작성, 교육자료 제작, 콘텐츠 기획 관점에서 정리해 주세요. 어조 및 스타일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한 강의체로 작성해 주세요.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신뢰감 있게 작성해 주세요. 자, 단계는 1단계는 영상 도입부 작성, 2단계는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 설명, 3단계는 실무 활용 사례 3가지 제시,
4단계는 휴먼 리소스 코리아의 교육 안내, 5단계는 마무리 멘트 작성.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은 쉽게 이해되어야 하고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신청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출력 형식은 10분짜리 유튜브 원고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에는 역할, 대상, 목적, 조사 방식, 어조, 단계, 평가 기준, 출력 형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AI의 답변 품질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심화 과정으로 해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답변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둘째, 어조와 스타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분위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분 기호를 활용하면 긴 프롬프트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 활용은 복잡한 작업의 품질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AI에게 질문시키기는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예시 제공은 원하는 형식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평가 기준 제시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질문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죠. AI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생각의 순서, 작업의 기준, 결과의 형식을 설계하는 기술인 거죠. 앞으로 AI를 활용하실 때 AI에게 무엇을 물어볼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AI가 어떤 순서로 생각하게 만들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는 단순한 답변 도구를 넘어서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협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 코리아는 직장인과 기업이 AI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초교육부터 프롬프트 활용, 실무 적용,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교육이나 기업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휴먼 리소스 코리아 전화 02-393-2220이나 www.ehrk.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인 AI 활용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